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곧 나타날 귀인, 이분이 보내는 메시지를 타로 카드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귀인의 메시지를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을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귀인과 어떤 케미를 만들어 갈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미리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 귀인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요. 귀인의 특징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에 맺어 가시는지 읽어보시면서 현재, 지금 귀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조언 카드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인의 눈에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 번 분들 카드를 둘러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특징으로 이 카드에 있는 주인공들의 시선을 보게 돼요. 위아래에 들어온 이렇게 완즈 3번 카드, 그리고 동전 2번, 마지막에 힘 카드, 귀인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뚜렷한 목표, 또 주도적인 성향들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마 1번 분들은 주변에 말로 표현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떤 점수나 숫자로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잠재력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많고 아주 귀한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좋은 때가 오지 않았던 그런 분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운의 기운이 지금 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막 표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간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귀인의 시선에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그동안 정말 힘든 날 많으셨군요 라는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인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로도 여러분에게 좀 안쓰러운 마음도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번 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막 사람들에게 던진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내가 묵묵히 해결해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하셨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시간도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때로는 불의의 순간, 불합리한 순간 여러분이 참으셨던 시간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속도, 비교 이런 걸 놓고도 또 스트레스 받으신 날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순한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삶에 각자 속도가 있는 거고 또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신뢰하고 계세요. 하지만 최근 워낙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자기 드러내는 사람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꾸 외부적인 걸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세상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타인이랑 원래 비교하자면 또 끝도 없겠죠. 그렇게 비교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또 그런 거에 많이 연연하진 않으세요. 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뭐 원래 누구랑 비교해서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면 만족할 만한 성격도 나는 아니야. 그런 건 원래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강한 흐름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나의 결과를 봤을 때 최선의 결과 이게 과연 최고의 때에 올 거라는 생각?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이런 고민들 최근 하고 계신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귀인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 1번 분은 원래 누구랑 비교한 성격은 아니니까 잘하고 계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만의 허전함 이걸 귀인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분명히 1번은 돼도 뭔가 될 만한 사람인데 그게 아직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이제 귀인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1번 분들은 생각의 폭도 넓고 깊으면서도 분명히 잠재력이 많은데 아직 발휘되지 않은 면들, 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좋은 때를 만난다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더 빛을 발할 텐데 라는 생각을 이 귀인이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몸 자체가 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고 움직이시는 것에 비해서 이제까지는 소득이 별로 없다,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손도 야무지시고 빨리빨리 배우는 그런 면도 보여주시겠지만 이 귀인이 봤을 때 여러분은 이 가운데 있는 동전 2번 카드 이 주인공처럼 얼마나 힘든 과정일까.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홀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 계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이 귀인의 특징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귀인의 성향 또 성격 말해주는 카드들 보면 일반 분들을 향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1번에게 좀 모질게 대했지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1번 분들에게 이 귀인 자체는 좀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이분 성격이 좀 조급한 면도 있다고 해요. 또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여러분을 좀 더 내려다보고 있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아마도 나이가 많다거나 또 여러분보다 약간 선배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선배가 아니라 거꾸로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1번보다는 좀 높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자기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에 해당되는 거죠. 두 분이 그래서 약간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마 그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급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실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내가 그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고 동시에 좀 비치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솔직하게 탁 까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하기에는 좀 민망할 거예요. 생각보다 좀 가까이 있는 분일 수 있고요. 또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보다 앞으로 1번이랑 더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제까지 과정이 약간 비가 온 시점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더욱더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과 이전에 한번 갈등이 있었던 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건 상대방의 이런 욱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그땐 좀 잘못했고 앞으로는 좀 더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 한다.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또 대인배의 모습으로 품어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이랑 앞으로 좀 더 가족처럼 오래 두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한때 가까웠지만 최근 좀 멀어졌던 관계에 있으시다면 이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분 생각에서는 내 잘못으로 헤어졌는데 내 잘못으로 멀어졌는데 그땐 내가 몰랐는데 내가 참 단순했고 어리석었고 성급했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1번 만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후회의 감정 현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 맺어가게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 경우에는 이제 이 귀인과 여러분이 현재 관계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좀 서먹해지셨거나 혹은 거리가 좀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 더 많아진다고 해요. 또 자기가 섣불리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더 잘해보겠다라는 생각, 특히 이전의 나는 없어. 나는 달라졌어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으로 여겨져요. 1번 분들의 귀인 이분은 어떤 물질적인 지원, 물질적인 도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정서적인 부분이 강해요. 특히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와서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주도권을 모두 다 줄게. 이런 다짐들이 강하게 깔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놓고 이 사람 스스로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던가 혹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기억 속에 있으시다면 혹은 또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두 분 사이에 약간 찝찝한 감정이 남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꿈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귀인이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보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의 귀인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참 많다. 부족했던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해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처음에 보셨던 이 카드들에서 여기서 말해줬던 것처럼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당신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제 알았다 라는 메시지들 줄 텐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또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또 어떻게 견디면서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결국 이 귀인은 여러분의 지혜를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귀인이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인인지 그걸 인식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일반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들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귀인이 다가와서 아마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던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나름 잘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들이 좀 멀고 험난하고 어렵다라고 여겼지만 나는 꿋꿋이 버텨왔는데 이제 나는 나를 정말 칭찬해 줄 수 있겠어.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주변에 정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구나. 여러분이 스스로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역량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들, 부족했던 점들, 이런 걸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을 왕의 자리에 올려놔 줄 것이다 라고 해요. 앞으로 두 분과의 관계 역시 여러분에게 이분이 아주 충실한 조수, 비서, 보조자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여러분과 최근 멀어졌거나 오히려 상처 줬던 사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움직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또 어떤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대화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에게 귀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인정해 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세상에 좀 더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내가 정말 엄청난 역량과 영향력을 가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인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최근 좀 슬픈 눈 가지고 계신 부분이 보여져요. 슬픈 감정이 보인다라는 부분은 만약에 펑펑 울게 된다면 감정의 카타르시스처럼 뭔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2번 분들, 여러분들이 가지신 슬픔은 막 펑펑 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눈물을 훔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슬프긴 한데 막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펑펑 울 수 있다라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소리 없이 여러분의 눈물이 툭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속상하고 또 안타까워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복을 딱 갖춰 입고 정말 펑펑 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물은 그렇게 그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슬픔, 펑펑 울어서 해치울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추스르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툭 이렇게 떨어지는 눈물이에요. 맨날 눈물을 달고 산다면 그 눈물은 아마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이 슬픈 눈은 하나의 힘든 사건은 이미 지났어요. 소중한 사람의 죽음,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이미 종결되었고요.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있고 일상생활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문득 떠오르는, 그래서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슬픔이다. 또 단 하나의 그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갑자기 다시 올라온 슬픔인 거죠. 이제 귀인은 여러분들의 그 눈을 특별히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귀인이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긴 하대요. 근데 유독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주변 사람들의 배신 혹은 비교, 자존감 도둑,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묵혀져 있는 갈등이 있다고 해요. 아마 사랑, 애정 이런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요. 예전의 연인과의 헤어짐 때문에 연애에 대한 감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던가 염세적인 생각 가지게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연애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관계로 인한 인간관계, 친구관계로부터 묵혀있는 갈등, 거기서 오는 슬픔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베프가 있었는데 그 베프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거나 가스라이팅, 상대방이 교묘하게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어느 관계였거나 상관없이 이번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들은 과거에 어떤 관계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라서 종료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와서 상대방한테 가서 헤집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생각 안에서 그래 어차피 인생은 혼자였어. 나는 외로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져요. 외로움을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로움 자체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물론 사람이 언제나 누군가랑 함께 있을 수는 없겠죠. 혼자 있을 때 또 잘 되는 일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안 그래도 되는 상황에 이번 분들은 외로움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귀인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또 그럴 때 더 반짝이는 이번 분들인데 왜 이번 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랑 자꾸 단절하고 거리를 둘까?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인이 바라보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아마 꽤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현미경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분의 특징들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약간 좀 촘촘히 보고 있다라는 흐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번이 잘 털어놓지 않은 무언가 슬픔이 있다. 엄청난 눈물의 파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몰래 훔치는 그런 눈물이 있는데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해요. 동시에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라는 점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동시에 귀인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번 분들은 그 슬픔을 이겨낼 힘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여사제, 카레왕, 저울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비록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부족하고 또 아직은 뭔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명 여러분은 이러한 슬픔, 어려움 이걸 딛고 일어설 힘이 있고 귀인은 이미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올림픽에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경기를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게 돼요. 근데 경기를 보고 있다 보면 그 선수가 얼마나 이제까지 고생했는지 또 그 경기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땀과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장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정말 대단한 건데 저 선수가 정말 승리를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행복하겠죠. 그 선수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귀인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귀인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귀인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눈빛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카드들 보면 굉장히 냉철한 면들이 많아요. 저스티스, 또 컵의 왕, 또 동전의 왕까지. 그러면서 컵의 여왕 전차. 차가워 보이는 면도 있지만 내면은 좀 따뜻한 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국가대표 선수를 바라보는 모습, 그 중에서도 이분은 그 선수의 감독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저 같은 일반인이 올림픽을 보면서도 와, 저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진짜 저 자리 간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선수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죠. 제가 아는 분도 아닐 거고 또 제가 전공자도 아닌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겠죠. 그저 응원만 하고 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일 거예요. 하지만 이 귀인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선수의 감독, 그 선수의 코치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을 나름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고요. 또 나름 쓴소리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조언을 해주는 거긴 해요. 또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격려가 필요한 날도 있어요. 문제는 이분이 쓴소리는 진짜 잘하거든요. 따뜻한 말은 잘 못하는 약간 무뚝뚝한 그런 면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음 안은 따뜻한데 따뜻하게 너무 말하면 이제 이번에게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나도 정말 따뜻한 말로 그냥 하고 싶고 나도 이번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악역을 담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의 특징 카드들 보면 여러분한테는 약간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은 약간 츤데레 같은 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혹은 선배, 선생님, 상사, 부모님, 어른 같은 느낌도 확실히 있죠. 이제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이번이 홀로서기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일은 거의 없고 일취월장해서 이번은 어차피 더 먼 세계로 날아갈 것인데 나는 이제 이번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야 되고 내가 좋은 기회를 알려주는 일,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도록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최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귀인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 맺어가는지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두 분의 미래 관계 알려주는 카드들을 살펴보면 합이 확실히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에게 자리했던 이 여사제 카드, 또 귀인이 가지고 있는 저스티스 카드, 이 두 카드에 합이 들어와서 데빌로 되거든요. 또 이 세 카드가 모두 다 메이저 카드예요. 두 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함께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다가와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부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게 될 수 있어요. 또 보지 못했던 기회를 새롭게 열어줄 가능성이 분명이고요. 여러분의 이미지, 두 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방에 살던 선비가 있었어요. 그 선비도 스승이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장면이에요. 스승이 와서 과거 시험 일정도 알려줄 거고 또 말도 준비해주고 말에 짐도 실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한양에 올라가서 너는 잠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미리 구해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결국 가서 시험을 보는 건 여러분이시겠지만 이 상대방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직이나 취업의 기회 알선해주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고요. 면접장에 들어가고 또 시험을 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부했던 책들 챙겨서 말에 올라타고 한양에 결국 가게 되는 건 여러분이죠. 네, 하지만 이 귀인의 지지 또 응원 그리고 소소한 도움들 굉장히 힘이 되겠죠. 그저 지나가는 저 같은 사람의 응원, 격려 이런 것보다는 이 귀인의 도움이 훨씬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요. 또 이 귀인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도 내가 앞으로 정말 이 사람에게 잘해야겠다. 나도 진심으로 대해야겠다. 왜냐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두 분은 그래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될 거고 평생 두 분의 관계가 더 완전히 맺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귀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조언 카드들 살펴보면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좀 더 차가워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말라라는 카드들도 있는데요. 정말 이분다운 조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너무 수동적이고 또 방어적이고 타인을 너무 배려하셨다면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와서 너도 가서 싸워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악한 사람도 많고 너를 이용하려고 드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근데 너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타고난 여러분의 배려심, 선함 여기에 있어서 세상에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귀인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사실 너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가서 싸워라. 또 배신자, 배반자들 네가 처단하고 악을 물리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카드들을 돌아보면 이번 분들 귀인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도 해줄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좀 더 강한 마음, 또 칼을 들고 세상에 당당히 나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곧 여러분의 때가 올 것이고 정말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 보는 여러분 모습처럼 조만간 여러분은 세상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더 당당히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 경기 장면을 이 귀인이 지켜보기를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더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인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귀인의 감정이 많이 묻어나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빛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읽으려면 이제 이분의 눈이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귀인의 눈빛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요. 카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이성이 아닐까라고 여겨질 정도인데요. 이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경우라면 이 사람이 나를 애정을 담아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귀인의 앞으로의 행동 자체도 감정을 기반으로, 사랑을 담은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좀 특별히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온 카드들을 보시면 이 귀인은 여러분을 보면서 와, 3번은 정말 능력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귀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들의 흐름은 마치 여러분을 보고 있는 첫인상 같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신상, 여러분의 정보, 이 정도를 먼저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진으로 여러분을 먼저 알게 된다거나 혹은 멀리서 여러분을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탐색하고 정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분의 눈에서는 3번 분들, 여러분들은 가진 게 정말 많은데 약간 완벽한데 또 멀티태스킹도 잘 하시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욕구를 잘 살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게 여러분의 완전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단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SNS에 올라온 여러분의 모습 사진 한 장으로 봤다거나 혹은 멀리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밝게 웃는 모습, 노래를 듣는 것 같은데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던가,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이렇게 여러분을 멀리서 단편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바라보기 시작했거나 혹은 여러분의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이중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밖에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멋지게 나가지만 집에서 이불 속에서는 뒹굴거릴 때 막 귀찮아서 머리도 안 감고 그럴 수 있어요. 이중적인 면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귀인은 여러분이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대요. 일단 모르겠고 내가 보고 있는 3번의 모습은 진짜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앞으로 정말 더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3번이 가지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더 반짝이는 눈, 나도 함께하고 싶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자꾸 생겨서 나도 그 에너지를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대방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듣고 계시는 여러분, 3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귀인이야,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왠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타고난 성향 자체에서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또 함께 뭘 했을 때 의미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으실 거거든요. 내가 뭔가 쓰임이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이 귀인과의 케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게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도움만 받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주 깊은 애정관계에 몰입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다시 부여한다거나
혹은 소울메이트, 베프 이 정도의 애정, 우정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음 안에 내가 대체할 수 없는 동반자가 하나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 역시 또 많은 가능성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애정 관계가 아니라면 같이 두 분이 창업을 하신다거나 동업을 하신다거나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함께 일하신다면 사실 금전적인 운도 굉장히 잘 따를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 이 상대방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케미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두 분은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사실 상대방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뢰를 강하게 남길 사람이다. 확실히 여러분을 믿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의 특징, 이 귀인의 특징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이 귀인, 이 사람은 아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합이 많이 들어올 인물로 여겨져요. 이 사람의 특징 설명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이제까지는 두 분이 본격적인 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두 분이 연인 관계가 되신다면 이전에는 연인이 아니었을 가능성 더 높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3번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상형의 모습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분은 일단 포기가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특징 카드들도 보시면 교환 카드 그리고 월드 카드까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이분의 특징들을 봤을 때도 이분이 능력도 많아요. 앞에 보셨던 카드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와 매력있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분도 사실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똑똑하고요. 아주 재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할 거고요. 외적인 면에서 조건에서도 평균 이상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들 카드에는 막상 두 분이 만나면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데 이 베이스가 있거든요. 기저가 있는데 막상 기회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멀리서 이분이 여러분을 먼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분이 딱 마주하기까지에는 주변 사람이 많아서 좀 다가오기 어렵다라고 여겨지고요. 아직 두 분이 만나기 전이라면 주변의 소개의 상황, 선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선자는 이미 분명히 있는데 두 분이 일정이 서로 잘 안 맞는다거나 주선자가 자꾸 까먹는다거나 주선자가 2명 이상이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초반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딱 마주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기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 분명한 것은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두 분이 만나면 가까워지는 건 정말 순식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 맺어가게 될지 미래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의 미래 흐름 알려주는 카드들 보시면 두 분 사이에는 이렇게 어떤 외부의 강한 충격, 의외의 타이밍 또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확 바빠진다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이슈가 생겨서 두 분이 딱 마주하게 되는 그 만남의 성사,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지쳤을 것 같은 타이밍, 그냥 아무도 없나 봐, 내 귀인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운명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운명이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귀인의 때를 잡아내는 게 정말 여러분의 운이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운명이 여러분에게 이 테스트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운명의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하신다면 내가 정말 버티고 버텨도 괜찮다. 나는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이 귀인이 있을 것 나는 알고 있고 끝까지 기다려본다. 이런 운명과의 밀당, 여기에 성공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 밀당에서 성공하신다면 정말 이 귀인이 가져다줄 보상 엄청나다. 어느 누구도 이만큼 가져다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귀인일 수 있거든요. 금전적인 부, 명예, 또 세상 사람들의 주목, 정말 연말 시상식의 대상, 이 정도의 보상 확실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번 분들의 귀인은 한번 들어오면 정말 제대로 들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삶의 레벨을 바꿔줄 그럴 절호의 기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대요.
새로운 인맥이나 세계 열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마음에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류한다면 정말 내가 많은 걸 얻을 텐데 그 사람을 정말 실제로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 그 사람이랑 연결시켜 줄 수도 있어요. 최고의 멘토를 연결해 준다거나 정말 얻기 힘든 기회, 그게 이제 이 귀인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전공을 한다고 하면 너무 앞길이 막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귀인이 나한테 아주 유명한 선수를 딱 멘토로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엄청난 감독, 엄청난 코치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이 트이게 되는 이 상대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귀인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 정말 중요한 인연인 이 귀인, 이 사람이랑 밀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나는 오히려 운명과 밀당을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운명을 놓고 내가 인내하고 그 사이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누구 보라고 열심히 한다기보다 나는 내 운명에게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귀인이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 카드들로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의 귀인은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시기적으로는 거리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로도 기다리는 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원하는 걸 끝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귀인이 미리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도 보시면 달이 차고 보름달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달이 보름달이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게 있어야 달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는 때로 달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보름달이 빨리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똑같이 달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고 또 빨리 결정 안 되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거든요. 그런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지금 여러분의 시기는 그런 감정 컨트롤하는 시기다라는 걸 이 귀인이 멀리서 편지처럼 보내고 있어요. 아주 가늘게 고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주파수를 서로 보내는 것처럼 분명히 귀인이 있다. 우리는 연결될 것이다. 당신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삶을 즐기기 시작할 때 귀인과의 만남도 더 가까워질 것이고 또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귀인이 말해주고 있어요. 고래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된다는 건 물론 엄청난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타고난 재능 자체가 엄청 강하게 작용하겠죠. 성대 모양이라든지 비강, 코의 모양, 또 발성, 엄청 다양한 신체적 조건이 갖춰주고 또 거기서 심장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창법, 타고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귀인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가수가 될 운명 타고났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감사함을 가지시면서 운명과의 밀당에 성공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고 나면 귀인이 엄청난 행운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인의 눈으로 여러분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게요. 네, 4번 분들 카드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눈빛 자체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아주 달라진다고 해요.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을 여러분이 확 휘어잡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귀인 이분은 원래 누군가의 귀인이 될 생각이 없었대요.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눈빛들이 좀 생생한 그런 점들을 돌아보면 아마 이 귀인은 여러분과 이전의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미래에 맺어지게 될 완전한 새로운 인연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또 카드들의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사실 먼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야 막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 배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특히 이분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는 일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동전 10개 카드 보시면 이 카드가 원래 대표적인 가족 카드예요. 귀인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가족처럼 늘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시작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봤을 때는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만간 이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여러분만의 무엇을 보게 된다고 해요. 4번분들 중에서는 이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가까워졌다거나 혹은 대화를 새롭게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이 가능한데요. 혹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를 지나가서 대충 얼굴은 아는 사이일 수 있어요. 학교나 회사, 어떤 실내 공간 안에서의 복도라던가 지하철 플랫폼, 버스 정류장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들르는 편의점, 카페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원래는 나의 일상에 포함된 장면이었고 또 일상에 포함된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 4번분들의 이 귀인은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성향, 흐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도와주면 결국 여러분도 도움을 갚을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두 분의 관계가 그 장면을 통해서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잠깐의 스침이었지만 이 한 장면이 앞으로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흐름을 가졌다고 여겨지고요. 이 패턴들을 살펴보면 먼저 상대방은 여러분의 외모, 분위기, 어떤 순간적인 장면에 꽂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방을 고쳐매려고 어깨를 약간 들썩이셨다거나 머리카락을 매번 똑같은 방향으로 넘기신다거나 평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일 수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매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의 특정한 신체 부위, 눈빛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서 순간 꽂히기 시작했고 여러분에게 확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대방이 바라본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좀 가까운 흐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대요. 이 카드들의 주인공을 보면 마음을 보여주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의 경우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정말 더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근데 그 안에는 이분은 여러분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고 자신이 도와주고 싶고 자기 감정이 많이 개입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한번 도와주고 마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운명을 열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잠깐 도와준다라기보다는 함께 해가는 과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훅훅 들어오려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상 이분을 좀 경계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거절한다거나 혹은 거리를 좀 두면서 오히려 철벽을 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포기하진 않을 거거든요. 처음에 약간 경계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약간 거리를 두시면서 여러분도 오히려 상대방을 좀 관찰해보는 시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귀인 이분의 특징 카드들 살펴볼게요. 어, 4번분들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꼭 이성관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두 분은 앞으로도 새로운 면을 보게 된다. 또 서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키워드들도 있는데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신선한 사람,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신선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져요. 이분의 특징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황제 카드, 칼의 왕 카드, 또 칼의 1번 이렇게까지 결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사실 도무지 이동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인상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대화법 자체도 냉소적인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듣기는 잘할 수 있지만 뭔가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스타일은 아닐 거고요.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서 오히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지만 뭔가 말이 많은 리더라기보다는 좀 조용하고 차가운 인상인 거죠. 황제, 카레왕. 두 인물 자체가 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틈이 없어요. 모든 대화를 단절하진 않고 다 듣고 있는데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사에 막 고집이 넘쳐나는 사람은 아닐 거고요. 잘 들었다가 또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는 이분이 살면서 자기 고집을 꺾을 정도? 그 정도의 외부의 엄청나게 합리적 의견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분은 좀 똑똑하고 현명한 부분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한 부분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잘 잡아내는. 근데 앞에 들어온 4장의 카드 여기랑 다르게 뒤에 들어온 2장의 카드는 완전 새로운 모습이에요. 나는 새로운 길로 갈래. 나는 너의 길을 따라갈래. 완전히 주도권을 여러분한테 넘겨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세상의 진짜 일상이라고 생각한 사람, 나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할 사람, 내가 진짜 따라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여러분이야말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오래 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두 분이 장기적으로도 정서적인 의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삶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까지 카드들을 보시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관심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접근할 텐데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이 어떤 관계 맺어가게 되는지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 보시면 일단 한동안 합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동업이나 비즈니스, 스타트업 이것처럼 두 분 관계를 기반으로 금전적인 행운까지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높은데요. 두 분이 함께하는 일들이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탄탄대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분 관계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것, 공동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또 둘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도 있다고 해요. 그걸 지키고 예의를 갖춘다면 정말 두 분은 많은 걸 함께 이뤄낼 수 있고 또 평생의 동반자로 발전될 가능성 아주 높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두 분의 관계 자체가 트로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마치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밝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 일에 성공했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서로를 위하고 또 각자가 보지 못했던 부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보완하려고 했고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정말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서로에게 진실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먼 훗날에 고백하게 될 그럴 관계, 정말 끈끈한 인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4번 분들의 귀인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귀인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보시면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금방 뒤를 돌아보면 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 베일을 벗기면 내가 앞에 있습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분이 보내는 메시지는 무도회장에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랑 같이 춤출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주저하신다거나 거절하신다면 정말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할 거고요. 손을 내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쳐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지혜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을 뛰어넘는 매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유혹하게 된다라는 카드들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많은 애정 표현할 것으로 여겨져요. 또 원래는 이분이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인데 여러분에게는 자기가 주도권을 다 양보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 이 사람의 도움에 여러분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또 이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과 좀 다른 인물, 또 다른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쳐내지 마시고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시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인의 눈으로 여러분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게요. 네, 5번 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귀인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참 좋은 이미지로 박혀있다라는 점이 보여요. 특히 카드들에 등장한 여러분 모습 보시면 시선이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다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과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의 시선과 관계없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러분, 현재 뭔가 이 상대방이 아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고 바라는 목표가 있대요. 근데 그게 확연히 가까워지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뭔가 시험이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걸 앞두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좀 안달복달하고 경쟁심에 좀 치이는 모습 보여줄 텐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해요. 오히려 그냥 나는 그냥 수험생이니까 오늘 하루를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험생 라이프에 좀 익숙해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여러분의 현재 모습, 오늘은 완벽히 이상적인 상황은 아닐 거고 오늘이 완벽히 행복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어. 오늘의 나를 즐기겠어. 이런 이미지 보여주고 계시대요. 이 부분에서 귀인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애정, 따뜻한 마음까지 읽어내실 수 있는데요. 지금 5번 분들은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계실 수도 있는데요. 확정되지 않은 미래가 있으니까 또 불안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강점,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멋, 여러분만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5번 분들 중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예술적인 감각, 센스, 여기서도 분명히 강점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뭔가 완벽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 멋, 의미 찾아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안에는 분명 굴곡이 있을지언정 그리고 결과가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랑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만의 멋으로 세울 수 있는 위기를 돌파하면서도 새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중요한 패턴으로는 여러분이 그 즐거움을 세상에 많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 모두가 사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 답답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서로에게 경쟁의식도 들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5번 분들은 우리 그냥 이런 상황을 잘 지내보자, 힘내보자 이런 행복한 바이러스 이런 걸 내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다면 어떤 조직 자체가 회색빛이겠고 또 아무 의미도 없고 조용하고 고요하다 못해 좀 적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장미꽃도 가지고 오고 새로운 구름, 무지개를 몰고 온다는 점 여러분은 조직을 바꿔갈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처럼 각자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전공들 원할 거고 또 수능이라는 하나의 딱 척도로만 판단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역시 은근 경쟁의식 들 수밖에 없겠죠. 또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또 피해주면 안 되니까 더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일 하면서도 마음이 좀 차가워지는, 냉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등장하면 공기가 바뀌고 웃음이 피어나는 상황, 이 귀인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게 될 거예요. 이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현재 5번 분들,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상황에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좌절되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감 있게 하겠어. 또 그러면서 즐기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귀인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해요.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이 귀인이 바라보이는 여러분의 상태 굉장히 몽글몽글 귀엽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거고 헌신하는 면들이 있어요. 이런 면들을 통해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의 귀인은 이미 여러분을 지켜보기 시작했을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기보다는 천천히 여러분과의 연결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귀인의 특징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이 귀인의 특징들 살펴보면 상대방은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어요. 또 아래에 들어온 이 마법사 카드, 만즈왕, 또 절제 카드까지 굉장히 자기에 대한 애정, 자신감도 넘치는 그런 이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 또 머리도 비상하고 또 일도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자기 아랫사람 특별히 잘 살피는 그런 분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강하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내면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고 해요. 타고난 성향에 외로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거나 만족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시간, 또 자기만의 세계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또 타인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힐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분은 명상이나 독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5번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왜냐면 나는 숨겨놓은 어두움들이 있는데 5번은 저렇게 밝은 에너지 어디서 얻을까? 나도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좀 더 에너지가 넘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의 장점들 많이 찾아내고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이 귀인은 여러분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루브, 약간 힙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좀 그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타인에게 잘하고 배려도 넘쳐요. 근데 그건 사회적인 자아지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속으로는 이분은 내가 이미지 때문에 잘해주지만 사실은 세상에 내가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을 봤을 때 5번은 정말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 생각으로는 나는 이미 세상에 때가 묻었어. 솔직히 사람들을 다 품을 순 없어. 근데 5번은 나보다 한 수 위인가 봐.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즐기면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분의 흐름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보다 이분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에서는 여러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오히려 자기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또 세상에 이런 에너지, 지혜,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나는 5번으로부터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귀인과 두 분이 어떤 관계에 앞으로 맺어가게 되는지 카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카드들을 살펴보면 두 분이 이성관계로 발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뭔가 치명적인, 뭔가 육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동업자, 파트너 이런 합이 더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특히 두 분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고요. 서로가 없는 장면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약간 CCTV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CCTV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어떤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설치해 놓는 그런 믿음, 신뢰 이런 무기예요. 근데 CCTV가 있다고 해도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 걸 녹화할 수는 있지만 사고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 정말 CCTV를 넘어서는 관계, 서로가 없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 내가 설령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신뢰관계 충분히 생긴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5번 분들의 귀인은 어떤 물질적인 걸 도와준다기보다는 나 자체가 한 명 더 생긴 느낌? 이제 그런 든든함을 여러분이 얻게 되신다라고 해요. 정말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 혹은 이상적인 우정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귀인이 지금 5번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까지 보신 카드들 살펴보면 5번 분들의 귀인은 여러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미 여러분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여러분을 보면서 벌써부터 당신은 정말 잠재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미래의 성공 이미 봤습니다. 이미 봤으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 힘,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재능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배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키운다고 해서 커지는 능력도 아니거든요. 또 그걸 상대방이 굉장히 귀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5번 분들의 귀인은 사실 이분 자체도 굉장한 능력자일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겸손하게 제가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많다고 한들 당신이 가지고 있는 5번이 가지고 있는 저력, 역량 여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미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능력을 서서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해요. 5번 분들의 미소, 또 가벼운 발걸음,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것 이미 귀인이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CCTV처럼 여러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라고 여겨져요. 두 분의 합은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가르쳐 줄 게 있지? 이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이분이 뭔가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할 거예요. 일이나 업무, 공부, 인수인계나 전달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막상 나는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라고 손살에 치실 수 있고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사람이 나의 귀인이구나. 지금부터 천천히 내가 이 사람과 교류를 쌓아가야겠다. 더 좋은 합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번 분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합, 긍정적인 인연의 운 정말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